그래도 이 부분을 계속 명심하면서 구직 활동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저는 대학원으로 미국을 왔거든요. 1년 반 과정이었는데 1년을 마치고 이제 인턴십을 해야 되거든요. 여름방학 동안.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찾는데 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작은 회사들보다 이제 좋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때도 더 용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좋은 직장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기를 원하는 게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개월 되고 나서 인턴십을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의 어학연수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이나 이제 외국 생활을 10개월 정도 했을 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남들이 얘기하면 귀에 꽂히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어떻게 제 인턴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선배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인턴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신감을 최대한 갖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보통 인턴십을 이제 찾을 때는 취업과 마찬가지로 정말 100개 이상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직장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뉴욕으로 가고 싶어하고 뉴욕에서 직장을 찾으면 아무래도 더 나중에 취업에도 용이하고 뉴욕으로 취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표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10개월 됐고 영어도 안 돼, 인맥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턴십을 그 부근에서 찾기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리지 않고 100군데 넘게 썼던 것 같아요. 당연히 동부 같은 경우에는 DC, 뉴욕, 보스턴 뭐 요 정도 세 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 서부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중부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시카고도 썼었고, 아틀란타는 중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틀란타도 썼었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한 10대 도시에 있는 회사들은 다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3개 내진 4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터뷰가 진행이 되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직접 터프까지 날아가서 면접을 보고 오는 경우도 덜어 있기도 한데 전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가고 오고 가고 이런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 기회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때 여유가 있었다면 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거의 화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 인터뷰로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전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뉘앙스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도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전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제 방향이 훅훅훅 바뀔 때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그때도 운이 정말 좋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원할 때는 만약에 미국에 있는 10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뿌려야 돼요. 뭐가 어디가 어디고 막 이런 걸 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당연히 요즘에 경기가 좋아서 직장을 구하기가 조금은 예전보다는 수월한 게 사실인데, 그래도 저라면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우선은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인턴십이든 직장이든 무조건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시작을 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게 처음에는 가장 중요해요. 당연히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꼭 탑 레벨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한 번에 갈 생각보다는 그냥 정말 미국 아니라면, 내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끔 도와만 준다면 어디라도 갈 의향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다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네. 앉아서만 어떤 구직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 말이 맞겠다. 발을 움직여라. 왜냐면 제가 이제 인턴십을 마치고 졸업 이제 한 학기 더 하고 나서 이제 그럼 1년 반 모든 과정이 끝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 필라델피아에서 한두 달을 계속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고 계속 여기저기 서치해가면서 찾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할 때 제가 인턴십을 했던 곳에서 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할 때 거기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오프닝이 있냐, 그리고 어느 정도 나를 고용할 의향이 있냐도 물어보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인터뷰도 보고 그랬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1년짜리 비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조금은 너를 이렇게 하이어하기가 리스크가 있어서 1년에 이제 비자가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를 조금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많이 거절을 당해요. 왜냐면 요즘에 계속 비자를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을 할 만한데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외국 회사에서도 그런 걸 좀 꺼려 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탄력이 붙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조금은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턴십을 했던 회사는 결국 가지를 못했고, 결국 제가 계속 취업을 한 2달 넘게 찾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그때 현타 왔죠. 현타. 우울함 진짜 쩔고 완전 난 뭐지?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 이거 어떻게 이제 돈도 없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치고 정말 어떻게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전혀 긍정적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정말 절박해서 한인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라도 서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방법 말고는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학원까지 졸업을 미국에서 해서 취업도 못하고 서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간 낭비기도 하고 재능 낭비? 자신이 좀 초라해진 느낌이 되게 크더라고요. 진짜 큰맘 먹고 미국 대학원까지 와서 이렇게 대학원을 마쳤는데 제가 취업을 못하고 이런 서빙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끙끙 앓다가 제가 면접을 봤죠. 그런 음식점에 한 2-3군데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면서 스스로가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그때 한창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던 게 뭐였냐면, 진짜 내가 이 홀서빙 할 자신이 있다면 그냥 포트폴리오를 들고 회사를 직접 찾아가 보겠다. 나 왜 홀서빙을 하러 구직 활동을 하면서 왜 건축회사 이 포트폴리오는 못 들고 가?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냥 어떤 미친놈 하나가 찾아왔겠다 싶겠지. 그런 생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들고 찾아다니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암울하다. 딱 이제 정확히 3년 전이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진짜 암울한데. 그래서 나섰죠. 한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포트폴리오랑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제 레주메를 가지고 집에서 이제 나섰어요. 그래서 나서서 이제 막상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진짜 제가 가고 싶은, 꼭 인터뷰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회사 위주로 우선 먼저 갔거든요. 어차피 가는 거 문연박대 당하든 말든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 3군데 정도는 연습 삼아 엄청 가고 싶은 회사는 안 갔어요. 그냥 적당한데 뭐 여기 연습 삼아 뭐 재밌겠다 싶은 데를 여러 군데 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문전박대 당하죠. 왜냐면 제가 가서 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간이 소모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저는 환영을 안 할 거라고 당시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전 우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리셉션이 있거든요. 리셉션 데스크에 가서 나 여기 이런 학교에 졸업을 해서 구직을 한 학생인데 잠깐 이렇게 둘러볼 수 없겠냐, 니네 회사를. 나 니네 회사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모델도 좀 구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리셉션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왜냐면 일하는 사람한테 이제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조금은 컨피덴셜 정보 같은 게 새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뭐 그게 make sense 한 거고. 진짜 한 3번째 갔을 때는 조금 진짜 demoralized 되더라고. 창피하기도 하고 좀 모욕을 주더라고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가지마 왜 그랬나 몰라. 딱 갔더니 왜 왔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런 데 졸업한 학생이고 나 니네 회사 좋아하고 나 여기서 한번 둘러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근데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니네 회사 넌 궁금하고 구경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오는 데가 아니라고, 약속 없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나 그냥 이거 뭐 잠깐 더 둘러보면 안 되겠냐. 제가 이제 뻔뻔하게 더 들이댔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정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3번째로 갔던 그런 회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시작한 거 진짜 끝까지 진짜 계속 그날은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제가 정말 그날이 아직도 정확히 다 기억이 나요. 3년 전인데도 어느 길에서 어느 길을 갔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그때 우울했는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진짜 그 느낌까지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3번째 회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4번째 회사를 갔는데 4번째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조금 더 젠틀하긴 하지만 결국 안 된다. 이게 참 안 되는 방법이구나, 이게 될 수 없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시작한 거 오늘 하루는 정말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후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구직을 끝까지 도전해서 해내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내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찾아다녔죠. 그렇게 이제 5번째 회사에 갔어요. 거기 가서도 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4번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4번 당하나 5번 당하나 뭐 이제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 너네 회사 지원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내가 너네 회사 너무 좋아하고 정말 나 니네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싶고 궁금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렀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친구가 그러냐고 하면서 되게 댓글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느낌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여기 방해 안 할 테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구경을 하고 이렇게 거기는 그 회사는 특히나 이제 모형 같은 게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 회사 안에 좀 들어가서 조금 더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잠깐 이제 또 그 친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조용히 이렇게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오피스 안에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여긴 이런 분위기구나. 모형도 이렇게 막 되게 유심히 보면서 또 이렇게 쑥 둘러보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항상 어딜 가든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 외국인들한테 조금 호의적인가 이런 분위기도 조금 보고 다양하게 그런 분위기를 좀 엿봤어요. 그래서 다 구경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말했다시피 나 여기 지원을 했는데 여기 조금 니네 위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내 거 지원서를 검토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건네고, 제가 그때 가지고 왔던 레주메랑 그다음에 커버레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진심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고 이제 딱 나갔어요. 다음엔 또 어디를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Hello? 그랬더니 갑자기 너 방금 여기 왔던 애 맞지? 나 방금 거기 리셉션에 있던 애인데 너 우리 디렉터가 너 잠깐 보재. What? 잠깐 올 수 있냐? 그래서 of course I'm gonna go there.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좋기도 하고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인터뷰를 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디렉터가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 저를. 안 그래도 네 거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적이 있다 최근에. 근데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와서 기회가 되니까 면접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널 부른 거다. 그래서 당연히 난 너무 고맙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술술 잘 풀려 나갔죠. 여러 번 떨어졌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경험으로 얻게 된 그런
스킬들이 이제 조금은 생겼거든요. 아, 이 프로젝트는 이런 거고 이 프로젝트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잘 술술 풀려 나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보잖아요. 훅 한번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그래서 너 나 뽑을 거야? 하이할 계획이 있어?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요. 왜냐면 그래야 조금은 자신감에 대한 어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살짝 다들 주춤주춤 하거든요. 물어보니까 나 너 뽑을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언제쯤 그럼 내가 연락을 받을 수 있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한 일주일 안에 답을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땡큐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제가 잡 오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집 안에서 앉아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집 안에 앉아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움직여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용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짜 발을 움직여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컴퓨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런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한 200개 300개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를 자세히 검토할 시간도 없고 막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써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특히나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HR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게 임프레시브해서 인사권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거를 전달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인터넷에 접수를 해서 자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무조건 발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하지 마라. 겸손하지 마라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30 넘어서 미국에 왔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원래 겸손한 스타일도 그다지 아닌데도 그 또 몸에 남아있는 어설픈 겸손함이 있어요. 항상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무대해라, 건방져라, 버릇없어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느 건 자신감 있게 던져야 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던져야 될 때 안 던지면 분명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겸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문화라는 게 정말 달라요. 그리고 회사마다 당연히 이 안에서도 너무 다르고 다 그런데 그냥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이고 막 이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딜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회사 생활 이런 전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도 막 이렇게 조금은 점잖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터뷰 스킬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주어 말할 필요는 있어. 특히나 뭐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너 이런 거 어떤 거 잘해? 너 이거 네가 다 했어? 이런 부분에서 너 어떻게 했어? 이런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볼 때는 정확히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확히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나 이런 것도 할 줄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할 줄은 알아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는 정말 자기 인생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샐러리도 겸손해지고 모든 게 다 겸손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그리고 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제 겸손함은 제가 많이 내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 때도 항상 자신 있게 자기가 가진 스킬을 최대한 어필을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자기 레주메이나 매테리얼 기반으로 최대한 자기를 어필을 해야 돼요. 정말 이게 뭐 다리를 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껌을 씹기도 하고 회의할 때나 뭐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꼭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자신감을 조금 더 갖기 위한 루틴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만이 조금 더
겉으로 보기에도 얘가 자신 있어 보이고 이런 게 좀 버릇은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제스처가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갖고 무조건 부딪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맥을 쌓아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미국에서 자라거나 미국에 어렸을 때 왔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셜라이징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새로 만난 사람들이랑 연락처를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되게 능숙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이런 사고 때문에 나이가 다르면 조금 거리가 있고 서로 막 조금 서먹서먹해하는 게 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길 가다 마주쳐서도 스몰톡을 좀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유학을 오게 되면 그 문화에 쉽게 이렇게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쭈뼛쭈뼛 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최대한 그거를 깨려고 노력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처음 왔을 때 1년 반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그러니까 뭐 그냥 친구들 같은 이런 인맥 말고 뭐 교수님이든지 아니면 뭐 TA, 그러니까 조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런 사람들이랑 가까워져야만이 조금 더 취업의 문이랑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취업 시즌에 여기저기 이제 뿌려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만 뿌려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저처럼 짧은 기간 안에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정말 인맥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맥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낙하산이고 쟤는 이런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온 게 아니야, 아니면 쟤는 뭐 누구 아름아름으로 들어온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예측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왜 막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러냐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별의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캐테고라이즈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개런티 된 사람을 하이어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계속 만들어 놔야 돼요. 적어도 5명, 10명 정도는 자기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취업의 문턱에 훨씬 더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취업할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조교나 다양한 그런 루트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1년 반, 2년, 짧게는 뭐 1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취업의 문을 뚫어 나간다는 거는 또 다른 이런 난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식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계속 그런 교수님들이랑도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당연히 언어가 문제라면 조금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부딪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계속 노력을 하면 받아주고 또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이런 인터내셔널한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겪어 나간다면, 계속 그렇게 쌓아 나간다면, 그런 루트를 계속 개척해 나간다면 아마 취업에 훨씬 더 용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의식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정말 못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취업을 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취업을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이브했어요. 정말 부딪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그냥 허둥지둥 됐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만약에 대학원 생활이나 대학 생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취업을 준비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번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분명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갈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뵐게요.